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남자,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그러나 그의 마지막 삶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곳, 중앙아시아의 황량한 땅 카자흐스탄의 한 극장에서 수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그 먼 이국 땅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비극적인 운명에 휩쓸려야 했던 한 영웅의 드라마틱한 사항.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한 인간의 고뇌와 희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았던 불꽃 같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1900년대 초,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국권은 일본에 빼앗기고 민족의 존엄성은 짓밟히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홍범도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포수 출신이었지만 탁월한 지휘력과 전략으로 무장하여 일제에 맞선 독립전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의 삶은 조국을 위한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의병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고 압록강을 넘어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을 조직하며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의 부대는 유격전술에 능했으며 신출귀몰한 작전으로 일본군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일본군은 두려움에 떨었고 조선인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1920년 그의 이름 석자를 온 조선에 떨친 전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백두산 자락의 봉오동 골짜기에서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은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는 독립군 연합부대와 일본군 추격대 간에 벌어진 대규모 교전으로 독립군에게는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독립군은 지형의 이점을 활용하고 치밀한 매복 작전을 통해 일본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일본군 사상자가 수백 명에 달했으며 독립군의 피해는 미미했습니다. 이 전투는 일제의 무력 앞에 움츠러들었던 조선 민족에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높였고 이후 청살리 전투와 같은 또 다른 승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용맹과 지략은 조선인들의 가슴에 독립에 대한 뜨거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시대의 영웅이자 민족의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의 무장투쟁이 단순한 게릴라전이 아니라 조직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일본군을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쾌거였습니다. 이 승리는 전 세계에 조선 독립운동의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리더십과 독립군의 투철한 정신이 일궈낸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영웅에게도 시련은 찾아오는 법입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살리 전투의 승리 이후 일제는 독립군 토벌에 더욱 혈안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독립군을 비적이라 칭하며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고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군 활동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일제는 독립군 기지를 파괴하고 독립군에 협조하는 한인 마을을 초토화하는 등 무자비한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독립군은 더 이상 만주에서 안전하게 활동하기 어렵게 되었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많은 독립군 부대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 무장투쟁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소련은 초기에는 일본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독립군을 지원하는 듯 보였으나 이는 복잡한 국제정세와 자국의 이익이 얽힌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독립군의 역량 강화와 무장투쟁의 지속을 위해 소련과의 협력이 불가피했지만 이는 동시에 또 다른 정치적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독립군을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자유시 참변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은 독립군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소련과의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독립군 내부에서도 노선 갈등이 심화되었고 분열과 고뇌가 깊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7년 홍범도 장군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민족 전체에게 큰 상처를 남긴 역사적 사건, 바로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당시 소련은 극동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일본의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이 일본의 간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 본토로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였고, 소련은 일본과의 잠재적인 전쟁 상황에서 극동 지역의 안보에 극도로 민감했습니다. 이들은 일본과의 잠재적인 전쟁 상황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이러한 의심을 바탕으로 1937년 8월 21일 연해주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다는 극비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소련 최고회 상임간부회의 결정 142호로 일본 간첩 침투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하에 내려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간첩 활동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배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제국은 과거 러일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유 중 하나를 일본이 한인과 중국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보전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스탈린 정부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계 소수민족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특히 소련 내부의 소수민족 정책은 민족주의적 경향을 경계하고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스탈린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스탈린은 극동 지역의 자국민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던 한인들이 소련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당시 한인 사회는 상당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고 이는 스탈린 체제에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일제에 부담이 되는 반일 성향의 한인들을 강제 이주시켜 일본과의 전쟁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와 내부적인 권력, 다툼 속에서 죄 없는 한인들은 졸지에 거대한 역사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은 단순한 민족 탄압을 넘어 소련의 외교 정책과 내부 통제 강화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홍범도 장군을 포함하여 약 17만 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강제로 화물열차에 실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황량한 땅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짐짝처럼 화물열차에 실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기약 없는 기차 여행 속에서 많은 이들이 추위와 배고픔,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낯선 땅에 도착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맨손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독립을 위해 싸웠던 영웅 홍범도 장군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 이름도 생소한 카자흐스탄의 크즈로르다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독립군의 총사령관이 아닌 한 명의 이주민으로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독립을 향한 염원이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총을 들고 싸울 수 없었고 오로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크즈로르다에 도착한 홍범도 장군의 초기 생활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낯선 환경,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황량한 대지, 그리고 언어의 장벽, 더 나아가 이주민으로서 겪는 차별과 어려움은 그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 위험을 떨쳤던 그였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해 병원 경비 등 허드렛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독립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은 여전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황량한 땅에서 홀로 싸워야 하는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조국을 잃은 슬픔보다 조국을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그를 더욱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총 대신 빗자루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에는 조국에 대한 슬픔과 함께 생존을 향한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인연이 그의 마지막 삶에 작은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고려극장이었습니다. 당시 크즈로르다는 고려인들의 주요 거주지 중 하나였으며 고려극장, 신문사, 사범대학 등 고려인 사회의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를 꽃피우려 노력했습니다. 고려극장은 이주 한인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강제 이주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던 고려인들은 이 극장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공동체 의식을 다졌습니다. 이 고려극장의 배려로 홍범도 장군은 극장의 수의장, 즉 경비원 자리를 맡아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독립전쟁의 영웅이 극장의 수위가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상징하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고려인 사회가 그를 얼마나 존경하고 아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영웅을 잊지 않았고 그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고려극장에서 수의로 일하게 된 홍범도 장군은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 이전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달 80루블의 연금과 50루블의 보수를 받아 생활했습니다. 당시 물가를 고려할 때 이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소설가 김기철에 따르면 크즈로르다의 생활 환경이 홍범도 장군의 말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극장에서 고려인 극작가 태장춘을 만나게 되고 태장춘의 아내 리함덕에게 자신의 독립운동 활약상을 구술했습니다. 그의 생생한 독립운동 이야기는 리함덕에 의해 기록되어 하나의 역사적인 문헌으로 남겨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홍범도 일지입니다. 이 일지는 단순한 개인의 회고록을 넘어 독립군의 투쟁사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구술을 통해 자신의 독립운동 업적을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독립정신이 결코 꺾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홍범도 일지는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을 생생하게 기록한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의 용감한 투쟁과 독립을 향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기록은 후대에게 그의 업적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홍범도 일지를 토대로 한 연극 홍범도도 고려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독립전쟁의 영웅이 자신이 주인공인 연극이 상연되는 극장에서 수의로 일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그의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극장에서 극장 동료들과 고려인 사회 사람들과 교류하며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비록 조국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동포들과 함께하며 독립에 대한 염원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고려극장은 단순한 극장이 아니라 그에게는 조국을 대신하는 작은 공동체이자 독립운동의 마지막 불꽃을 지키는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극장의 수의로서 극장 문을 열고 닫으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고려인들의 삶과 예술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대 위의 배우들에게서 독립을 염원하는 자신의 젊은 날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고려인들에게는 큰 위안과 자부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1943년 10월 25일 홍범도 장군은 크즈로르다에서 76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이국 땅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유해는 크즈로르다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현지 고려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성금을 모아 그의 묘소 주변에 철벽을 쌓고 철비를 세워 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철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의 자유 독립을 위하여 제국주의 일본을 반대한 투쟁에 헌신한 조선 빨치산 대장 홍범도의 이름은 천추만대에 길이길이 전하여지리라. 이 문구는 홍범도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그를 기억하고자 하는 고려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이국 땅에 묻혔지만 그의 정신과 업적은 고려인 사회에 깊이 각인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려인들은 그를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준 정신적 지주로 여겼습니다. 그의 삶은 비극적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남아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고향으로 돌아와 영면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민족의 영웅이 타국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아쉬움이자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북한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의 반대로 유해 봉환이 무산되었습니다. 북한은 홍범도 장군을 자신들의 영웅으로 여겼고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는 그들의 땅에 안장된 민족의 영웅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이주사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의 묘역 관리를 꾸준히 지원하며 그의 넋을 기리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이는 언젠가 그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오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문재인 정부는 카자흐스탄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유해 봉환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유해를 모셔오는 것을 넘어 한 민족의 염원이자
역사적인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 광복절, 그의 유해는 78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그의 유해를 기리는 안장식에는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함께 참석하여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와 역사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마침내 고향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해가 조국으로 돌아온 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독립된 조국, 대한민국이 마침내 그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조국은 영웅을 잊지 않았음을 온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현재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에는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홍범도 거리와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는 이국 땅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이름은 그곳에서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고려극장은 현재 크즈로르다 시민문화센터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곳에는 홍범도 장군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삶은 독립을 향한 투쟁의 역사이자 민족의 아픔과 이주 한인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는 단순히 한 시대의 영웅을 넘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민족의 정신을 지켜낸 위대한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강제 이주라는 비극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삶을 이어갔던 고려인들의 강인한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과 영감을 줍니다. 홍범도 장군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그는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이국 땅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과 정신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독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영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애국심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에서 카자흐스탄의 급장 수위가 되기까지 홍범도 장군의 파란만장한 삶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안겨줍니다. 여러분은 그의 삶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